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종목, 신라젠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흐름은 단순 테마 급등으로만 보기에는 재료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바이오는 늘 그렇듯이 재료가 좋아도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호재와 리스크를 같이 놓고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라젠이 왜 이렇게 강했나 학술지 채택의 의미. 최근 신라젠의 핵심 뉴스는 차세대 항암 플랫폼 SJ-650 연구 결과가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 권위 저널인 멀레결러 세러피에 채택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논문 하나 났다가 아니라 항암 바이러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걸림돌이었던 정맥 투여 IV와 반복 투여 가능성을 기전과 데이터로 설득하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기사들에서는 SJ-652 바이러스 표면에 보체 조절 단백질 CD55를 발현시키는 설계로 혈액 내 면역 공격을 회피해 전신 투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또 반복 투여에서 문제였던 중화항체 이슈를 다루는 데이터도 같이 강조되고요. 즉 시장이 반응한 건 항암 바이러스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건드렸다는 내러티브입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이미 승인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들도 많게는 종양 내 직접 투여 IT 방식의 한계가 자주 언급돼 왔고 이번 논문이 그 지점을 건드린 형태로 해석된 겁니다. 이 주가 수급 상한가의 숫자보다 어디까지 소화했나를 보자. 오늘 2026년 1월 29일 신라젠은 장마감 기준 4,975원 29.90% 거래량도 크게 터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고가도 4,975원으로 찍혀 있어서 장중 상단에서 마감한 형태입니다. 이런 날에는 내일도 상한가냐 같은 질문이 많아지는데 저는 이럴 때 더 단순하게 봅니다. 상한가 마감은 강한 신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갭 상승 후 눌림 차익 실현 변동성 확대. 매물 소화 후 연장 거래량 유지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 그래서 차트를 볼 때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기준선을 잡는 겁니다. 오늘 데이터 기준으로는 52주 최고가가 4,700원으로 표기되는데 종가가 이를 상향 돌파한 상태입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이전 고점을 넘은 자리라서 단기 추세는 강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는 반대로 말하면 단기 수익 구간에 들어온 투자자도 많아져서 변동성이 커지기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무조건 간다 무조건 꺾인다가 아니라 눌림이 와도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3파이프라인의 두 축 SJ-650 플랫폼 BS BAL 891 임상 모멘텀. 이번 랠리의 재료를 하나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신라젠은 시장에서 보통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1. SJ-650 플랫폼 가치를 건 이야기. SJ-650은 논문 채택으로 주목을 받았고 SJ-600 시리즈의 확장성 즉 페이로드를 실어서 다양한 목적 유전자를 탑재하는 플랫폼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됩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에서는 환자 유래 혈청을 활용한 실험 등 현실 면역 환경을 반영한 조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꼭 구분해야 할 건 학술적 성과와 상업적 성과는 시간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논문이 훌륭해도 임상 제조 규제 파트너십의 산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BAL 891 임상 데이터 발표가 실제 이벤트가 된다.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BAL 891 쪽이 다음 이벤트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서는 신라젠이 올해 BAL 891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 임상군 4개 중 최소 23개 군 데이터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합니다. 즉 SJ-650이 공실력 플랫폼 쪽이라면 BAL 891은 임상 모멘텀 쪽입니다. 또 이전 보도들에서는
BAL891이 미국 한국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적응증 확장의 AML 등도 같이 언급돼 왔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SJ-650로 스토리 점화, BAL891로 다음 기대감 유지. 이 구조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무 매출이 늘어도 바이오의 본질 적자 구조는 체크해야 한다. 바이오는 재무를 볼 때 딱 두 가지를 봅니다. 현금이 얼마나 버티는가, 현금성 자산 유상 증자 가능성. 적자의 폭이 줄어드는 가비용 통제 개발 단계. 신라제는 최근 실적 지표에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 손실이 큰 구조가 이어진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과 손익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손실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자라서 끝이 아니라 임상 이벤트 전후로 자금 조달 이슈가 튀어나올 수 있는 섹터라는 점입니다. 바이오는 호재가 커질수록 반대로 말하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업황, 항암 바이러스 암백신 판이 커질수록 플랫폼이 주목받는 구조. 최근 아시아 경제에서는 글로벌 빅파마가 암백신 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 접근이 재조명된다는 흐름을 다룹니다. 여기서 신라제는 항암 바이러스 기반 범용 암 백신 플랫폼 가능성 쪽으로 언급됩니다. 이런 글들이 나오면 투자자는 보통 그럼 신라젠이 암 백신 대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표현을 낮춰서 이렇게 봅니다. 업황이 좋아지는 건 주목도를 올려주지만 결국 주가를 오래 끌고 가는 건 자사 임상 파트너십 규제 이벤트입니다. 6 리스크 오늘 반드시 같이 말해야 욕 안 먹는 포인트들. 이제 리스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신라제는 과거 이슈로 시장 신뢰가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회복 국면이지만 투자자는 항상 방심하면 안 됩니다. 1. 임상 리스크 좋은 데이터는 공짜가 아니다. BAL891이든 SJ-650이든 결국 바이오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예상보다 데이터가 약하거나 안전성 이슈가 나오거나 일정이 밀리면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이 공시규제 리스크 불성실 공시 예고 이력.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한 바 있고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이 언급된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이력은 당장 주가를 무너뜨린다기보다 시장이 종목을 볼 때 할인 요인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수급 변수 보호 예수 오버행은 늘 체크. 과거 최대 주주 관련 보호 예수 해제 물량 이슈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급등 이후에는 신규 매수자들이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오버행 뉴스가 다시 부각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바이오 섹터 자체의 리스크 상장 규정 퇴출 강화 분위기. 최근 바이오 전반에서 상장 유지 요건 강화, 관리 종목 상폐 이슈가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섹터 환경 자체가 예전보다 빡빡해졌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7. 앞으로 상승 여력은 무엇으로 열리나 다음 재료를 체크리스트로 바꾸기. 저는 바이오를 볼 때 희망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봅니다. 신라젠의 다음 분기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SJ-650 논문 이후 임상 사업화 로드맵이 더 구체화되는지, BAL891 임상 일상 데이터 공개 범위와 톤일부군 공개인지 의미 있는 신호가 있는지, 파트너십 기술 이전 관련 언급의 변화 가능성 구체적 논의 단계, 자금 조달 이슈 필요하면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 이 4가지 중 2개 이상이 좋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면 주가는 생각보다 오래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개가 꼬이면 오늘 같은 급등도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원래 그렇습니다. 8. 대응 전략 보유자 vs 신규 진입자로 나눠서 현실적으로 말해보자. 이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저는 여기서 절대 무조건 홀딩이나 무조건 매도 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상황별로 실전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이미 보유 중인 분. 오늘처럼 상한가가 나온 다음은 욕심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실력입니다. 첫째, 내 계좌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이 종목으로 이번 파동에서 나는 어디까지 손익을 허용할 건지를 숫자로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변동성 구간에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전략이 됩니다. 바이오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급등 후에 더 갈 거야로 전량 홀딩했다가 다음날 변동성에 멘탈이 흔들려 저점에 던지는 겁니다. 셋째, 상한가 다음 날은 시가 초반 30분이 아니라 종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장 초반 흔들림은 흔합니다. 중요한 건 눌림이 와도 저점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입니다. 이 오늘 보고 새로 들어가고 싶은 분. 신규 진입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날 들어가면 실력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첫째, 내가 왜 지금 사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SJ-650의 학술지 채택 스토리인지 아니면 BAL 891 임상 발표 기대감인지 이유가 섞이면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합니다. 둘째, 신규는 추격 매수보다 눌림 확인이 기본값입니다. 상한가 다음 날은 특히요. 갭이 뜨면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갭을 유지하고 가는 날도 있지만 둘 다 변동성이 큽니다. 셋째, 바이오 신규는 분할이 생명입니다. 이건 멋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정리 신라제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벤트의 연쇄로 본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라젠의 급등은 SJ-650 논문 채택이라는 공신력 재료, BAL 891 임상 일상 데이터 공개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붙으면서 한 번에 폭발한 장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에서는 항상 호재의 크기만큼 조정도 크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보유자는 욕심보다 관리, 신규는 확신보다 기준, 그리고 둘 다 다음 이벤트 BAL 891까지의 흐름을 체크리스트로 점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